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이 되면 텃밭 일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눈도 쌓였으니 따뜻한 채 쿠키를 먹으며 그냥 봄이 올 때까지 창밖만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만약 지금 이 연말연시의 분주함 속에서 여러분이 내년에 거둘 풍성한 수확의 토대가 다져진다고 말씀드린다면요. 네, 맞습니다. 절대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12월은 겨울잠을 잘 때가 아니라 스마트하고 전략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해 종이 울리기 전까지 여러분의 텃밭에서 반드시 해내야 할 핵심적인 20가지 작업들을 자세히 다뤄볼 거예요. 이 목록을 완료하고 나면 봄이 왔을 때 분명 스스로에게 정말 잘했어 라고 칭찬하게 될 겁니다.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식물들을 수많은 문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12월에 푹 쉬는 쪽인가요? 아니면 벌써 텃밭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쪽인가요? 자, 목록을 확인하기 전에 왜 12월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 이유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정원에게 겨울은 단순히 휴식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혹독한 시련이자 강도를 테스트하는 기간이죠. 매서운 추위, 칼바람, 무겁고 젖은 눈, 그리고 굶주린 설치류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식물에게는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식물들은 가장 취약한 동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를 최소한의 피해로 넘기도록 돕는 것입니다. 12월에 하는 작업은 일종의 사전 예방 활동입니다.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는 것이죠. 얼어버린 식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얼지 않을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마치 마라톤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출발선에서 준비를 철저히 할수록 결승선, 즉 내년 봄에 훨씬 더 수월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월에는 봄에 시간이 없어서 허둥지둥했던 일들을 여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12월을 한 해의 마무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숨겨져 있지만 매우 중요한 다음 시즌의 시작이라고 여겨주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할 일은 바로 적설 유지입니다. 눈을 그저 길에서 치워야 할 귀찮은 방해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눈이야말로 여러분의 식물을 위한 최고의 천연 담요입니다. 두께가 30발 40cm쯤 되는 폭신한 오리털 이불을 상상해 보세요. 그 아래에서는 아무리 혹독한 추위가 닥쳐도 토양 온도가 영하 5도에서 7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에 휩쓸려 흙이 1m 이상 얼어붙는 벌거벗은 땅을 생각해 보세요. 이는 대부분의 다년생 식물, 베리류 관목, 심지어 어린 나무들의 뿌리 시스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12월에 여러분이 할 일은 바로 이 눈이불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잘 덮어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강한 돌풍이 겨울 파종한 모종이나 딸기밭 위를 덮고 있는 귀중한 눈을 날려버려서 땅이 노출되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반면에 여러분이 단순한 널빤지나 합판 또는 전나무 가지로 간단한 방풍벽을 세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옆에는 생명을 살리는 거대한 눈더미가 쌓이게 됩니다. 이 눈더미는 봄이 되면 생명력 넘치는 수분이 가득한 녹은 물로 변해 땅을 적시고 작물 성장에 강력한 시작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세요. 텃밭을 돌면서 길에 쌓인 눈을 긁어모아 밭이나 건포도와 구주베리 덤불 아래 그리고 나무의 뿌리 주변에 듬뿍 덮어주세요. 이 간단한 작업이 여러분에게 몇 배의 보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침엽수 보호입니다. 사계절 푸른 이 소중한 나무들은 겨울철 추위 자체보다는 두 가지 다른 요인 때문에 더 힘들어합니다.
바로 2월에서 3월에 강한 햇빛과 무거운 눈입니다.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죠. 늦겨울 햇살이 따가워지면 잎이 침엽은 햇빛을 받아 깨어나 수분을 활발하게 증발시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뿌리는 아직 꽁꽁 언 땅 속에서 잠들어 있어 물을 위로 공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침엽이 물 부족으로 말라버리거나 누렇게 변색되고 타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식물의 그늘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차광막을 사용하거나 혹은 헌천이나 마대로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폴리에틸렌 같은 비닐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통풍이 안 되어 식물이 속에서 짓무르거나 썩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 때문에 가지가 부러지는 피해입니다. 특히 수형이 넓게 퍼지는 측백나무, 투야, 나향나무가 이 피해에 취약합니다. 그러니 눈이 많이 내린 후에는 반드시 조심스럽게 눈을 털어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좋은 예방책은 가을에 미리 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끈을 이용해서 가지들을 몸통에 붙도록 꼼꼼하게 묶어주는 것입니다. 초록색 촛불처럼 날씬하게 묶여 있어서 눈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투야와 눈덩이에 짓눌려 형태가 망가진 투야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차이는 명확합니다. 이 작업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다가오는 봄에 여러분의 침엽수들은 에메랄드빛 푸르름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애지중지 키우는 장미와 기타 추위에 약한 식물들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이 식물들을 아직 월동 준비시키지 않았다면 강한 한파가 닥치기 전인 12월 초, 바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고전적인 공기 건조 방식의 월동 덮개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식물 위에 작은 집이나 구조물을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추위 자체보다도 습기와 급격한 온도 변화로부터 식물을 보호해 줍니다. 가지치기한 장미 덤불 위에 활처럼 굽은 지지대나 간단한 나무 상자를 씌우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골조 위에 부직포를 여러 겹 덮고 가장자리는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돌이나 널빤지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환기를 위해 작은 구멍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상의 날씨가 이어지는 해빙기 동안 식물이 과습으로 무르거나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장미를 피트모스나 톱밥으로 단순히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런 재료들은 물을 흡수하여 얼음 덩어리가 되고 결국 봄에는 식물의 줄기목 부분이 썩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덮개는 내부가 반드시 건조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국이나 클레마티스 등 까다로운 다른 작물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들을 위해 튼튼한 월동집을 만드는데 1시간만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식물들은 풍성하고 화려한 꽃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룰 주제는 바로 설치류와의 철저한 싸움입니다. 쥐와 토끼는 겨울잠을 자지 않고 활발하게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특히 어린 과일나무의 껍질은 이들에게 최고의 별미입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심고 키운 어린 사과나무나 배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봄이 되어 줄기가 둥글게 나무 속살까지 몽땅 갉아먹힌 것을 발견한다면요. 이를 환상 박피 피해라고 하는데 99%의 확률로 결국 나무를 고사시키는 치명적인 피해입니다. 정원세계는 정말 가슴 아픈 비극이죠.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12월부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어린 나무의 줄기를 특수 플라스틱망, 부직포, 혹은 사용하지 않는 스타킹 등을 이용해 감싸 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료가 반드시 통기성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핑지나 비닐 필름은 나무 껍질이 습해져서 썩을 수 있으니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장미나 기타 월동 식물들의 덮개 아래에 쥐약 같은 독먹이를 놓아두십시오. 최근 나오는 약재들은 쥐를 미라처럼 만들어서 사체가 부패하며 발생하는 악취 걱정을 덜어줍니다. 마지막 셋째, 눈이 내릴 때마다 나무줄기 주변의 눈을 단단하게 밟아 다져주십시오.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진 눈은 쥐들이 눈 밑을 파고들어 껍질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단순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도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바로 설치된 월동용 덮개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일입니다. 12월 날씨는 예측하기 어렵고 변화무쌍합니다. 갑자기 비가 섞인 해빙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강한 바람이나 심한 우박 혹은 진눈개비가 몰아치기도 하죠. 따라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정원을 둘러보며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뭘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덮개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풍에 의해 장미의 부직포 덮개가 찢기거나 측백나무의 묶음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덮개가 벗겨져 여린 식물이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발견 즉시 바로 조치해야 합니다. 둘째, 폭설로 인해 덮개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수국 위에 설치한 프레임이나 골조가 눈 때문에 부러지면 가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쌓인 눈은 조심스럽게 치워주어야 합니다. 셋째, 날이 풀리는 해빙기에는 반드시 덮개를 환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측면을 몇 시간 동안 살짝 열어 내부의 과도한 습기를 빼주고 곰팡이병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겨울철 정원 관리는 복잡하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12월 내내 정원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야말로 성공적인 월동을 위한 최고의 보증수표입니다. 여섯 번째로, 나무줄기를 설치류는 물론 동해, 동하이와 일소 리샤오,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 나무뿐만 아니라 성목에도 해당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동해, 동하이란 무엇일까요? 늦겨울, 맑고 추운 날을 상상해 보세요. 나무줄기의 남쪽 면이 햇볕을 받아 영상 온도까지 오르면서 그 부분에 수피 껍질, 조직 내에서 수액 이동이 국소적으로 재개됩니다. 하지만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이 수분이 얼면서 조직을 찢어버립니다. 그 결과 깊은 세로 방향의 균열, 즉 동해가 발생합니다. 이는 각종 감염병이 침투하는 개방된 통로가 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나무줄기와 굵은 가지의 밑동 기부를 흰색으로 칠해야 합니다. 이때 첫 비에 쉽게 씻겨 내려가는 일반 석회가 아니라 접착 성분과 소독 효과를 위한 황상구리를 첨가한 전용 원예용 페인트나 백색 도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흰색은 햇빛을 반사하여 수피가 과열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만약 가을에 이 작업을 놓쳤다면 12월의 포근한 날씨, 즉 일시적인 해빙기가 이를 만회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온이 영상인 날을 골라 작업을 시작하세요. 흰색으로 도포된 나무는 깔끔하게 관리된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보호 효과도 훨씬 뛰어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의 정원을 위한 선크림인 셈이죠. 일곱 번째는 온실 관리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 온실이 있다면 겨울이라고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온실에 가장 큰 위험을 주는 것은 바로 눈입니다. 엄청난 양의 눈이 지붕에 쌓이면 구조물이 눌리거나 휘어져 파손될 수 있습니다. 봄에 파종 준비가 된 멀쩡한 온실 대신 휘어지고 망가진 금속과 플라스틱 더미를 보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특히 폭설 후에는 반드시 지붕의 눈을 치워줘야 합니다. 폴리카보네이트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플라스틱 스크레이퍼나 부드러운 빗자루를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눈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은 지지대입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사신다면 만약을 대비해 온실 내부에 용마루와 석가래 아래에 몇 개의 T자형 지지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조물의 내구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12월에는 온실 내부에 눈을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줍니다. 첫째, 흙이 깊게 얼어붙는 것을 방지하여 흙 속에 유익한 미생물을 보존해 줍니다. 둘째, 봄에 눈이 녹으면서 땅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물을 양동이로 나르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기나긴 12월 저녁에 하기 딱 좋은 8번째 일은 바로 원예 도구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봄철 작업이 한창일 때 전정 가위날은 무뎌지고 녹슬어 있고 삽자루는 금이가 있고 분무기는 막혀 있다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지금이야말로 차분하고 여유롭게 모든 것을 정리할 완벽한 시간입니다. 모든 도구를 꺼내세요. 흙이나 녹슨 부분은 쇠솔,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제거해 줍니다. 전정 가위, 가지치기, 톱, 칼, 그리고 잔디 깎는 기계의 날을 날카롭게 갈아 주십시오. 모든 움직이는 부위에는 기계 오일을 칠해 윤활 처리를 합니다. 삽이나 쇠스랑의 자루에 금이 갔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그렇다면 지금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무기는 깨끗이 씻어 말리고 모든 노즐 분사구를 점검해 주세요. 완벽하게 정비된 날카롭고 깨끗한 도구를 들고 봄을 맞이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작업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즐거움은 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구매할 물품 목록도 작성해 보세요. 새 호스나 장갑 또는 원예용 수레가 필요할 수도 있죠. 봄이 되어 상점에 사람이 붐비기 전에 이것들을 연말 쇼핑 목록에 미리 포함시키세요. 9번째 팁은 바로 앞선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바로 씨앗 점검과 구매입니다. 12월이 바로 그 적기입니다. 첫 번째로 가지고 계신 묵은 씨앗들을 모두 꺼내세요. 그리고 사용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슬리, 딜, 당근 씨앗은 발화율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신선한 것으로 새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오이, 토마토, 그리고 주키니 같은 씨앗은 좀 더 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목록을 작성하세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구매해야 할 것 목록이요. 두 번째는 바로 12월이 되면 원예 용품점이나 온라인 샵에 새로운 카탈로그가 나오고 신선한 씨앗들이 입고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때가 종류가 가장 다양하고 줄을 서거나 북적이는 혼잡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따뜻하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 차 한 잔과 함께 새로운 품종의 흥미로운 토마토나 이국적인 꽃들을 여유롭게 고를 수 있습니다. 다가올 여러분의 텃밭을 미리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올해는 어떤 고추를 심고 싶으신가요? 빨간색, 노란색, 아니면 어쩌면 보라색 고추요? 오이는요? 장아찌용인지 아니면 샐러드용 오이인지 후기를 읽어보고 품종별 특징들을 비교해보세요. 이것은 겨울 저녁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며 봄에 진열대에서 보이는 대로 전부 충동적으로 집어드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10번째, 그리고 12월에 할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일 중 하나는 바로 다음 해에 작물 심기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창의적인 활동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수많은 실수를 미리 막아주는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거나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켜서 농장이나 텃밭의 지도를 그려보세요. 밭,
비닐하우스, 나무, 관목 등 주요 시설물 위치를 표시합니다. 자, 이제 가장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새 시즌에 어디에 무엇을 심을지 배치해보세요. 이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규칙은 바로 돌려짓기, 즉 윤작입니다. 몇 년 동안 같은 작물을 같은 자리에 연속으로 심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감자를 수확한 뒤에는 토마토, 고추, 가지를 심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가지과에 속하며 공통의 병충해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콩과 작물이나 양배추 종류를 심은 뒤에는 괜찮습니다. 작물별 궁합과 순환 재배표를 잘 살펴보세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이웃 식물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세요. 예를 들어 당근과 양파는 서로의 해충을 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밭 가장자리에 심은 메리골드, 즉 금잔화는 선충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해 줍니다. 잘 짜인 계획은 건강한 텃밭과 풍성한 수확을 보장하는 핵심입니다. 11번째 항목은 친절함과 장기적인 안목을 동시에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바로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이죠. 추운 겨울, 깃털 달린 우리의 작은 조력자들은 먹이를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정원에 새 모이통을 걸어두는 것은 단순히 몇 마리의 박새나 참새를 굶주림에서 구하는 것을 넘어 정원의 미래 건강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겨울에 먹이를 얻으러 오는 습관이 생긴 새들은 봄과 여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정원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리고 박사의 한 마리가 여름 동안 얼마나 많은 해충을 제거하는지 아십니까? 진딧물, 애벌레, 잎말이나 박류 등 엄청난 양의 해충을 박멸해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친환경적이고 효과적인 식물 보호 서비스이며 심지어 완전히 무료로 여러분을 위해 일해 줄 것입니다. 이웃집에서는 화학약품으로 진딧물과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여러분의 정원에서는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이통은 무엇으로든 만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병, 나무 조각을 활용하거나 기성품을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모이통에는 소금기가 없는 해바라기 씨앗, 기장, 귀리, 그리고 소금 간을 하지 않은 비계 조각을 넣어주세요. 특히 비계는 박새에게는 최고의 특식입니다. 단, 좁쌀과 같은 껍질 벗긴 곡물은 새들의 뱃속에서 불어나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모이통을 걸어두고 감사할 줄 아는 작은 조력자들의 모습을 즐겁게 감상하세요. 숙련된 정원사들이 꼭 해야 할 12번째 임무는 바로 봄 접목을 위한 접수, 가지를 미리 채취해 두는 것입니다. 귀한 사과, 배, 자두 품종을 번식시키고 싶거나 혹은 하나의 나무에 여러 다른 품종을 접목하고 싶다면 12월이야말로 접수를 채취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채취 작업은 나무가 깊은 휴명에 접어드는 영하의 날씨, 즉 아주 살짝 추운 날에 진행해야 합니다. 수관의 남쪽이나 남서쪽 방향에서 자란 잘 숙성된 1년생 가지 새순을 선택하세요. 굵기는 연필 정도가 적당하고 병충해나 손상된 흔적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길이는 30에서 40cm 정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품종이 섞이지 않도록 반드시 품종명이 적힌 라벨을 묶어 다발로 만들어주세요. 이 과정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 접수들을 봄이 올 때까지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축축한 천에 접수들을 감싸 비닐봉지에 넣고 냉장고의 채소 칸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집 북쪽에 쌓인 눈더미 속에 파묻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이 싱싱한 가지들을 꺼내 세상에 하나뿐인 과수원 나무를 만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원예 기술의 최고 난이도이자 궁극의 경지이며
그 준비는 바로 12월에 시작됩니다. 13번째 팁은 지하 저장고 점검입니다. 수확한 작물을 저장해 두었다고 해서 봄까지 손 놓고 있어선 안 됩니다. 12월에는 반드시 저장고에 내려가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자, 당근, 비트, 사과 등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세요. 조금이라도 썩었거나 병든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버려야 합니다. 썩는 것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전체 저장량의 상당 부분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사과 한 상자를 생각해 보세요. 썩은 사과 하나가 일주일 만에 주변 사과 수십 개를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이런 피해를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장고의 습도와 온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대부분의 채소를 보관하기 위한 최적 온도는 섭씨 2도에서 4도 사이이며 습도는 90% 정도가 좋습니다. 저장고가 너무 건조하면 채소가 시들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물을 담은 양동이를 넣어두면 됩니다. 반대로 너무 습해서 곰팡이가 생겼다면 환기를 강화하고 벽에 석회나 황산구리 용액을 발라 처리해야 합니다. 수확물을 잘 보존하는 일은 작물을 키우는 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14번째 팁은 텃밭 가꾸기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일 수도 있지만 많은 식물 애호가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실내 식물에 대한 관리인데요. 특히 여름 동안 베란다나 마당에서 지내다가 겨울을 맞아 실내로 들여온 식물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식물들에게 12월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일조량이 짧고 중앙 난방 때문에 실내 공기가 매우 건조해지기 때문이죠. 식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첫째, 식물 성장 램프나 LED 등을 이용해 추가 조명을 확보해 주세요. 아침과 저녁에 켜서 일조 시간을 2시간에서 4시간까지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실내 공기의 건조함과 싸워야 합니다. 식물에게 따뜻한 물을 규칙적으로 분무해주고 화분 주변에 물을 담은 용기를 놓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수분 부족으로 잎이 끝이 마르는 연약한 양치식물을 상상해 보세요. 하루에 2번 간단한 분무만으로도 식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물주기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겨울에는 식물이 물을 훨씬 덜 흡수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것보다 과습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흙 표면이 완전히 마른 것을 확인한 후에만 물을 주세요. 그리고 봄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비료를 주지 마십시오. 15번째는 퇴비 더미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더미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좋은 퇴비를 일컫는 검은금 생산을 겨울이라고 멈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12월이야말로 훌륭한 기본 재료가 될 유기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채소 껍질, 차십, 커피 찌꺼기 같은 주방 음식물 쓰레기들이죠. 다만 육류나 유제품은 쥐를 유인하고 악취가 나는 부패를 일으키므로 퇴비 더미에 넣지 마세요. 벽난로나 화목난로가 있다면 목재를 태운 목재회는 칼륨과 인이 풍부한 아주 귀한 비료입니다. 이건 역시 퇴비에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 마른 가지나 장아지를 정리했다면 잘게 부셔서 퇴비 더미에 추가해보세요. 통기성을 높여주는 훌륭한 부자재가 될 것입니다. 겨울철에도 퇴비화 과정이 멈추지 않게 하려면 퇴비 더미에 뜨거운 물이나 EM균이 들어있는 전용 용액을 부어 활성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눈 아래 퇴비 더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생명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봄이 오면 여러분이 거의 무에서부터 직접 만들어낸 비옥한 천연 비료를 한가득 얻게 될 겁니다. 16번째 순서, 바로 잔디 관리입니다. 눈 덮인 잔디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겨울철 잔디 관리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겨울 잔디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밟고 다니는 행위입니다. 눈 덮인 잔디 위로 억지로 길을 내거나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행위는 절대 금지되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발로 밟게 되면 눈이 단단하게 다져져서 딱딱한 얼음층을 형성합니다. 이 얼음층 아래에서 잔디는 공기 순환을 잃게 되고 결국 봄에 숨을 쉬지 못하고 스노우 몰드 현상이나 부패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길을 냈던 자리에는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보기 흉한 잔디의 대머리 흔적이 남게 됩니다. 완벽한 에메랄드빛 잔디밭에 여러분의 겨울 산책으로 인해 생긴 누런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전용으로 만들어진 길로만 다니셔야 합니다. 만약 보행로가 없다면 임시로라도 널빤지 등을 이용해 통행로를 만들어주세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길을 청소할 때 잔디밭 위에 거대한 눈더미를 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눈더미에 염화칼슘이나 제설제가 섞여 있다면 잔디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잔디는 겨울 동안 균일하고 부드러운 눈덮개 아래에서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게 쉬도록 두어야 합니다. 17번째 순서는 나무와 관목의 가지에 쌓인 눈을 제때 털어주는 것입니다. 침엽수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지만 이 규칙은 특히 목재가 약하거나 수간이 넓게 퍼진 화렵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축축하고 끈적한 습설입니다. 이 습설은 거대하고 무거운 덩어리처럼 가지에 달라붙는데 그 엄청난 무게 때문에 가지가 쉽게 부러지거나 찢어질 수 있습니다. 봄이 되었을 때 아름다운 수양보들이나 오래된 사과나무의 가지들이 꺾이고 망가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나무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후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 눈이 많이 온 후, 특히 기온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해빙기에는 부지런을 떨어주십시오. 긴 장대를 준비하고 끝부분을 부드러운 천으로 감싼 뒤 가지의 눈을 조심스럽게 털어내 주십시오. 가지를 세게 내리칠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톡톡 두드리는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과정이 여러분의 나무 수간을 봄까지 온전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18번째 팁은 바로 미래의 모종을 위한 배양토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벌써 12월부터 시작해야 해요. 봄에 고추나 가지 씨앗을 심을 시기가 되면 그때서야 급하게 흙 섞을 재료를 찾아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게다가 밖에 얼어있던 흙은 녹는데도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 지금 미리 준비해 두세요. 만약 여러분의 텃밭 흙이 비옥하고 좋은 편이라면 그냥 양동이나 자루에 담아 얼지 않는 공간, 그러니까 창고, 차고 혹은 베란다 같은 곳에 들여놓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흙이 점토질이거나 모래 성분이 많다면 계량이 필요합니다. 텃밭 흙과 시판되는 피트모스 상토, 부엽토 혹은 퇴비를 섞으세요. 그리고 흙이 잘 부스러지도록 약간의 모래를 넣고 비료 역할로 쓸 나무재도 조금 첨가합니다. 이 흙을 채로 쳐서 균일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2월이 되었을 때 미리 준비해 따뜻하게 녹아있는 이상적인 흙을 꺼내서 여유롭게 씨앗을 심는 모습을요. 급하게 서두를 필요도 정신없이 바쁠 필요도 없죠. 이처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로 튼튼하고 건강한 모종을 키우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19번째 항목입니다. 바로 배수구와 급수 시스템 점검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물이 고여 있을 수 있는 모든 시스템에서 물을 확실히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이나 다른 건물 지붕에 있는 홈통과 배수 파이프를 확인하세요.
만약 나무짚으로 막혀 있다면 물이 빠지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 파이프가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물을 주는 데 사용했던 물통, 배럴, 기타 용기에 있는 물은 반드시 모두 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용기들은 거꾸로 뒤집어 놓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얼음이 팽창하면서 용기가 손상되거나 아예 깨져버립니다. 봄이 왔을 때 멀쩡했던 통이 금이가 있거나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걸 발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또한 호스나 점적 관수 시스템이 있다면 물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에어블로잉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창고에 잘 보관해 두세요. 외부에 있는 수도꼭지는 모두 열어둔 상태로 두셔야 합니다. 이런 간단한 조치들이 여러분을 봄철 불필요한 수리 비용과 난감한 상황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대망의 20번째, 가장 축제 분위기 넘치는 순서입니다. 12월은 새해를 기다리는 달이죠. 이때 정원은 집을 꾸밀 영감과 재료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전정 가위를 들고 마당을 한번 거닐어 보세요. 소나무나 전나무 가지를 잘라보세요. 멋진 크리스마스 리스나 테이블 장식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솔방울, 그리고 서리가 앉은 마가목이나 백당나무 열매 송이를 모아보세요. 아름답게 휘어진 화렵수 가지를 찾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금색이나 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칠하고 반짝이 글리터번으로 장식하면 독특한 연말 데코레이션이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정원에서 가져온 생소립가지와 솔방울, 열매로 만든 센터피스가 놓인 근사한 명절 테이블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아름답고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집 안을 특별한 명절 향기로 가득 채워줍니다. 정원 활동의 한 해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정원의 선물을 감사히 받고 다가올 새 시즌을 꿈꿀 수 있는 멋진 방법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장식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준비한 12월 할 일 목록의 가장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20가지나 되는 꽤 많은 할 일 목록이 완성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12월 텃밭 관리는 절대 비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하지만 신중하고 매우 중요한 작업을 하는 시기죠. 이달은 잡초나 해충과 씨름하는 대신 우리 정원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달입니다. 이 임무들을 완료하시면 내년 풍성한 수확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봄의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될 때 여러분의 수고와 걱정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겨울잠의 뒷정리를 하느라 바쁜 대신 자연이 깨어나는 것을 여유롭게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고 최소한 몇 가지 팁이라도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 잊지 마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12월 텃밭 관리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혹시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가오는 연말 연시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